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 중 하나인 SK하이닉스가 실적 충격으로 이틀째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주가가 7% 넘게 빠지며 시가총액 4위로 주저앉았고 최근까지 코스피 반등을 주도해왔던 반도체 업종이 급락하는 모습에 지수도 0.89% 내린 226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터리 셀이나 소재 업체에 비해 더디게 올랐던 2차 전지 장비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대형주인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급등하고 2차 전지 장비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시행되며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킬로그램당 360위안, 한화 7만 원가량이던 리튬 가격은 현재 10만 5천 원까지 뛰어오르며 톤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에 리튬, 폐배터리 관련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유레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오늘 시장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수 하락,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특히 SK하이닉스 오늘 하루 동안만 7.33% 빠지면서 시총 3위 자리도 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좀 적지 않은 충격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굉장히 급감을 좀 했던 그런 요인도 있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만 이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취약한 어떤 그 반도체 경기에 대한 취약한 약세 부분들이 뭐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SK하이닉스를 좀 하는 합류를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급락이 됐지만은 이제 큰 추세에 봤을 때는 바닥에 이제 다중바닥의 박스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간단히 차트를 보면서 SK하이닉스 차트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제하고 오늘 뭐 연속 이틀 급락이 돼서 약간 투매했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투매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죠. 행보등락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여기서 나와준다면은 거의 쌍바닥 패턴의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저점으로 간다는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봉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전체 이제 큰 흐름 같은 경우는 60개월선의 이제 현재 지선 지금 지선들이 이제 설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61선을 다시 한번 그어보면은 2000년도 초반 가격대까지 거의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점에서 15만 원이 있는데 15만 원에 대한 절반에 해당이 되면은 정확하게 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7만 5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7만 원 그 위쪽에서 살짝 위쪽에서 8만 원이 최종적인 저점인데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다시 한번 9만 원에서 다시 한번 밀려서 3바닥이나 4바닥도 찍을 수가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추세로 보면은 8만 원은 깨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다중바닥을 찍을 가능성에 어떤 무게를 좀 두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가 향방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다중 바닥을 형성을 해주면서 그렇게 크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매일 뜨거운 이슈에 좀 휩싸여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훨훨 날던 대형주들이 잠시 주춤한 사이에 오늘은 좀 장비주들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2차 전지 쪽은 장비 쪽, 최근에 2차 전지의 어떤 투자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그 불황을 모르는 어떤 그 선택적인 어떤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는 그 유리하게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늘 뉴스가 나와줬던 부분들은 2위에서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완전하게 중단한다는 발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 어떤 27개국이 동의한 가운데 어떤 다시 한번 현재 전기차 가속 드라이브를 형성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 전기차를 카바를 할 수 있는 현재 생산 능력, 캐파 이런 부분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순환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2차 전지의 이제 탑픽주, 탑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종합 메이커죠. 현재 앵커 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벌써 이제 신고가 패턴을 이제 보여주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장기 성장을 보이고 가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61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61선에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이 7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지수와 연동이 올라갔죠.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점이 7월이기 때문에 61선을 찍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물론 여기서 조정을 보여주겠지만은 다시 한번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약간 보셔도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와 연동이 돼서 같이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 이제 패턴으로 좀 보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중 플랫폼을 보여주다가 전고점에서 살짝 눌림목 받고 이렇게 슈팅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 나머지 그 2차 전지 양극재 쪽의 어떤 기업 보면은 제가 이제 탑픽주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로 형성을 좀 찍었죠. 근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체 그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6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그래서 견조한 상승들이 좀 일어나는, 물론 이제 이곳이 이제 일파만큼 올라갔다가 이제 큰 폭의 조정들이 나와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아무튼 먼저 이제 세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외에 LNF, 에코프로 BM도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비슷하죠. 약간 LNF는 약간 늦은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약간 늦어진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이제 빅사이클에서도 탑픽주, 양극재 탑픽주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포스코 그룹에 대한 어떤 시너지,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의 강화를 보게 되면은 참고적으로는 아직 그 신고가를 내지 않는 나노신 소재를 약간 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 전체 고점, 더블 고점, 그다음 행보 뒤에 다시 한번 세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참고로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된 부분들은 이슈로 가기 때문에 약간 좀 사그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의 소재는, 장비는 일회성의 어떤 흐름들이고, 소재 부품은 지속적으로 어떤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매분기마다 실적 체크를 하면서, 추세 체크를 하면서 하기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2차 전지 쪽에 장비는 저평가되긴 어떤 순환매 때문에 올라오지만은 중장기로 할 때는
역시나 소재 부품 쪽으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고 약간 투기적이다. 내가 매매를 잘한다 하면은 약간 장비주 쪽으로 일회성인 투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은 현재 노란톡에 뭐 자세히 제가 여러 가지 전문 자료를 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좀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탑픽이 뭐냐 유일하게 제가 현재 포스코 케미칼이 탑픽이다. 뭐 하이니켈계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아니고 왜 엉뚱한 뭐 포스코 이렇게 기술력이 낮은 것을 하느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3개월이 지난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시세가 나지 않는 나노 신소재를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신기술이 이제 매출로 현재 연결이 되는 어떤 시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2차 전지 상승가도 계속 달려줄 걸로 보고 있고 장비주 중에서는 나노신소재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들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화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다음 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는 유레카 계속해서 꾸준히 출연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앱클론이야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공개를 해주신 이후에 너무나 잘 가줬고요. 자, 그리고 방송 출연을 통해서 공개를 해주셨던 키네마스터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굉장히 좋은 시세 나오고 있죠. 예,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요동을 많이 쳤던 뭐 그런 영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때 당시에 한번 8월 초에 언급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따블이 한번 갔었고 장이 안 좋아서 이제 급락이 됐던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다시 한번 이제 따블은 아니고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는데 노란톡에서는 이때이죠. 이때 이제 이 3일 적산병이 났을 때 매도를 좀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계속해서 지켜보다가 오늘 이제 종가에 15,500원 정도의 다시 한번 눌림목이 되는 어떤 시점에서 마디 매매를 좀 해줬다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마디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현재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큰 흐름은 뭐냐면은 이게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탄생 파동 다시 말해서 절반까지는 이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팔고 기다렸던 것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5,500원 또는 현재 오늘 종가가 저점으로 나와줄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현재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종목군 중에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은 언제 이야기했냐면은 이날 수요일 날이죠.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수요일 날인데 차트적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단기 급등은 5일 정도 조정을 보인 시점 이후로 현재 뭐 접근하신 부분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후로 이제 급등을 했고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목이 됐으면은 접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왜 이제 키네마스터를 이야기하냐면은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에서 쉽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플랫폼화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카카오 관련된 사태 때문에 약간 다른 플랫폼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높게 사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TV라든가 그다음에 중미 인터넷
그다음에 키네마스터 이런 다른 플랫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마침 아프리카 TV에 한번 차트를 보면은 차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환매로 이렇게 삼중 눌림목 이렇게 나와서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최근 푸틴 대통령이 현재 서방과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 뭐 대화의 필요성도 있다. 뭐 이렇게 강원 양명 전략을 하고 있죠. 핵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화할 수도 있다. 이런 강원 전략을 좀 취해진 가운데 일단 잘 하면은 이런 그 이제 평화 무드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세 상승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약간은 부정적으로 보이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현대의 건설 기계나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눌림목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현대건설 기계도 첫 양봉에 현재 그 제시를 좀 했던 상황이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성적 체크를 하고 가보고 있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지금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들 공부도 해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종목들도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역시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을 위한 여정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레카 키워드 4년 주기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4년 주기 하면 뭐 올림픽도 있고요, 월드컵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저희는 서울경제TV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4년 주기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어제 오늘 SK하이닉스가 실적 쇼크에 조금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이 주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유레카 키워드 4년 주기로 정해봤는데요. 자, 임상현 파트너님 뭐 앞서서도 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는 그 현재 올해 하반기 4분기까지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약간 계좌로 통하는 테슬라 우리 이제 테슬라 CEO는 어디까지 지금 빠질 수 있냐. 202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하게 경기 회복의 저점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옛날, 지금 말고요. 옛날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배우냐. 보통 반도체 주기는 4년 주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많이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반도체 주기가 4년 주기로 형성이 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 삼성 이재용 현재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격이 되면서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당찬 포부가 있는데 이 뉴 삼성 프로젝트가 이제 나와준다고 이야기를 좀 해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 과연 그 이재용의 또 회장의 취임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적극적인 정책 어떤 집행들 그다음에 타이밍에 있어서 내가 과연 적절한 타이밍에 했는지 요것도 판단을 좀 해야 되죠. 경영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출사표를 던졌을 때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아마도 그 시점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반도체가 바닥권에서 새롭게 이제 시임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세상에 없던 기술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그 내막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메모리 반도체 이제 시장 규모 추이 과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2015년 그다음 2019년 보면은 약 4년 주기입니다.
2011년하고 2015년도 약 4년 주기 정도 좀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3년이 거의 한 4년 주기로 약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길 바라고요. 물론 과거에가 자주 맞았습니다. 근데 매번 맞은 것은 아닙니다. 짧아졌을 때는 한 3년으로 좀 짧아지기도 하고 또 약간 길어졌을 때는 약간 5년 가까이도 약간 걸렸던 또 이런 약간의 불규칙 바운드가 중간중간 끼어 있지만은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4년이 비록 잘 맞더라. 그래서 정설로 일반적인 투자의 정석으로 반도체 주기는 4년 주기고 컴퓨터도 4년마다 한 번씩 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 어떤 그 투자 격언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실제 약간 비슷하게 맞아떨어졌는지 그 여부를 한번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 2008년 서프라임 저점에서 보면은 처음에 한번 이중 눌림목을 보이는 데가 약 3년 36개월 주기였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가 현재 48개월. 4년 주기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2015년에 이제 큰 사이클들이 형성이 돼서 이때 4차 산업혁명 화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태동이 되면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났다가 미중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한번 약간 거꾸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약 42개월 정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다가 제일 먼저 꼭지를 치고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장보다 먼저 빠졌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이 약 45개월 정도 좀 되는 시점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약 이게 24개월, 그러니까 24개월 정도의 상승이고 조정이 24개월이 되면 연말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연초에 새롭게 이제 상승한다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3년, 초반기 3년을 빼놓고는 거의 4년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오차 변수가 있었다 하는 점에서 반도체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셔야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을 어디냐 해봤을 때 그 저점에 대해서 이제 51,500원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 51,800원 내외에서 이제 반등을 좀 조졌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을 약간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현재 투자를 보면은 평택에 대한 그 본부가 있죠. 그래서 평택 가보면은 P4 공장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다 끝나지도 않는 데서도 P5가 내년 초에 착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P6까지 좀 부지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미국에 대한 투자도 있죠. 그만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제 투자의 관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있고요. 또 삼성전자의 업황 시황에 대해서 선대로부터 계속해서 축적된 노하우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적으로 불황이어도 상관없이 어차피 투자를 하고 2, 3년 후에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에 못지않게 마이웨이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산이 없다.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런 개념이 좀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호황과 불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올라가는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삼성전자의 어떤 그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을 뿐 전체의 어떤 큰 시장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이번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반등을 주어졌을 때는 이 45개월 주기 사이클로 형성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이제 역사적 PBR, 그러니까 PBR 이런 청산 가치에 좀 해당이 되죠. 청산 가치에 해당이 됐던 시기 삼성전자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리만 사태 때도 1위였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IT 버블이 꺼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 이하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가 높았을 때는 최고 높았을 때는 PBR이 3까지 올라갔고 일반적으로는 PBR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PBR 1과 2를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하면서 우상향을 가지고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재 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절대 깨지지 않을 수 없는 물론 뭐 세계적인 공황이나 이런 사태가 전개되면은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그 외의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이런 거다. 그다음에 미국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어떤 지난번보다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강달러 현상이 기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미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적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중서민치의 어떤 부분들이 몰락이 좀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어떤 경제 침체든 어떤 공황 이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펼쳐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PBR 1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대비를 좀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요. 메모리 이제 반도체 이제 동향 같은 경우에 전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그 전 세계 D램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난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3대 강자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믿고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키옥시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거의 지배력인 시장 지배를 강자가 있고 SK하이닉스하고 협조만 하면은 거의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장 아킬레스건이자 약세인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생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장이 있는데 가장 희소식이자 희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만하고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어떤 계속 안 좋아지면서 무슨 대만에서는 어떤 그 훈련을 하냐면은 반도체에 있는 생산자 공장을 인원을 빼내서 해외로 도피를 시키고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이 이제 중국의 어떤 지배를 받을까 봐 자폭시키는 그런 그 전쟁 모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은 더 이상은 대만에 집중적으로 일감 몰아주게 했다가 전쟁이 나면은 박살이 난다는 그런 위기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상당히 어떤 현재 긍정적인 분위기로 약간 뭐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그 새로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과거부터 작년부터 계속 매스컴에 타면서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논문 발표, 학술 발표들이 했는데 그게 이제 상용화 좀 되는 과정들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최초로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를 융합하는 기술. 그러면서 D램이 메모리 기능도 일부를 하는 어떤 그런 기술까지 축적을 하는데 그게 HBM, PIM. 그렇죠. 그래서 차세대의 어떤 기술 메모리 솔루션을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은 D램을 적중으로 이렇게 쌓아오면서 쌓아주면서 이제 로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GPU를 같이 장착을 하면서 하나의 패키징으로 묶는 기술이 있죠. 이런 기술도 등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기술은 D램에서 5세대 D램입니다. 내년에 5세대 10나노급 D램 양산 체계를 구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퀄콤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에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D램에서도 약간 승부가 난 신기술로 승부가 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랜드 쪽에 해당해서는 9세대 랜드 이 부분들이 지금 24년 9세대 V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첨단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TSMC와 경쟁에서 좀 약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TSMC는 3나노 공정에서 양산화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양산을 할까 말까. 근데 만약 늦춰진 것이 나타나면은 기술적인 한계가 봉착이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알다시피 그 GAA 방식으로 해서 3나노 양성에 성공했고 2단계 3나노 양성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약간씩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승기를 좀 잡을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분위기상 대만 TSMC에 일감 몰아주게 했을 때 나중에 불의의 어떤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약간 우려감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잠시 약간 쉬어갔다가 다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깊은 이야기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나눠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핵심은 신기술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반도체 전공정 관련 기업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전공정하고 이제 후공정. 근데 네. 대충 여러 번 들었지만은 학습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이제 리마인드 하면서 야, 그림이 이런 그림이다. 네. 전공 중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현재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은 이런 웨이퍼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위 웨이퍼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웨이퍼 위에다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이 있냐면은 방막 증착이라는 과정을 프린트 부분들이 먼저 합니다. 회색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막 증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뭘 하냐면은 보통 반도체 위에다 설계도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다 반도체 설계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사람이 그린 것도 아니고요. 또 그 실크 스크린처럼 이렇게 전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빛으로 사서 그 부분들이죠. 현재 도포를 뿌리고 빛으로 사서 쏴서 이 설계도를 만들기 때문에 먼저 이제 관광행 도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빛을 쏘게 되면은 이런 그 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표시가 나오게 되고 표시가 나온 부분들은 그대로 살려주고 이 노란색 부분들을 관광액 부분들을 없애줍니다. 그러면 이런 그 본바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관광액 그 위 아래 부분까지도 다시 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원래 이제 웨이퍼의 본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아래 것도 없애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노광 이 포토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포토를 찍기 위해서 이런 것을 노란색을 깔았기 때문에 이 붉은색 이 부분들을 없애주게 되면은 이렇게 회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방막 그다음에 이제 포토 공정, 포토 찍듯이 하는 공정, 그 다음에 현상액으로 이제 지우는 공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식각 이런 공정인데 이게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몇 단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과정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빌딩을 만든 것처럼 집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건 단면도에 해당이 되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기판에는 수백 번, 170 몇 단, 뭐 이렇게 170 몇 번을 계속해서 그 공정을 돌리기 때문에 그 식각 공정, 그다음에 포토 공정하는 그 공정업체에 대한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반도체는 회로가 아니라 이런 그 상상도 못한 어떤 첨단 기술, 빌딩을 올리듯이 수십 층 지금은 176층까지 이제 올리는 부분까지 있죠.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몇 년 내에 1000층까지 올릴 수 있다 하는 그 엄청난 이제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회로를 그다음에 뭐냐면은 회로를 계속 미세화를 하게 되려면은 기존의 어떤 그 포토 공정만 안 되고 EUV 공정이 좀 따라야 되죠.
돼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많이 들어봤죠. EUV를 하게 되면은 미세 공정이 해야 된다. 그래서 EUV를 현재 이런 공정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바로 미세 공정을 하면 할수록 EUV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EUV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그 현재 EUV가 바뀌면서 현재 그 관광의 포토 레지스트라든가 포토 마스크 이런 그 이제 포토 마스크나 렌즈나 이렇게 감싸는 그 이제 부분이나 또는 그 현재 그 이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첨단 기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먼저 포토 공정에서 가장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수십 번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찍어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바뀌는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EUV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EUV 관련된 종목에서 보면은 전체 보면은 이제 블링크 마스크 그 부분들이 생산하는 업체가 SNS텍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그 이 블링크 마스크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펠리클 그러니까 블링크 마스크를 감싸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펠리클이라는 업체 FBST라는 종목군도 있고 또 동진 세미캠은 각종 노광 포토 공정에 필요한 강광액, 박리액, 그다음에 세척액, 시가액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EUV를 잘 모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EUV 공정의 포토 공정의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동진 세미캠이다 이렇게 아시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전공정의 이제 대표 종목으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전체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관심주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은 한번 크게 급락, 그다음에 반등, 숨구르기, 다시 한번 20일, 60일선 사이클의 또 숨구르기에서 다시 한번 약간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좀 더 확대를 좀 현재 확대해서 전체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52,000원에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면은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2,000원이 바닥 보면은 26,000원 정도가 되겠죠. 25,700원 정확히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닥에서 눌림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을 한번 현재 EUV 관련된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의 대표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EUV 관련된 부분들이 먼저 포토 공정에서 먼저 있고 그다음에 포토 공정의 어떤 회로를 좀 제어하려면은 식각 공정이 필요해 보이죠. 식각 공정은 현재 뭐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그 보온밥통 속에 웨이퍼 밑에 판을 깔고 여러 가지 이제 가스로 해서 다 그 지원해는 건식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식각 공정에서는 각종 현재 첨단 특수가스가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플라즈마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쌓이기 때문에 플라즈마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현재 부품들은 잘 버텨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에 관련된 모든 어떤 제품이 잘 소모가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석영 관련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쿼츠, 그다음에 파츠라는 종목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제 뜨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식각 애칭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여기서는 특수가스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는 현재 소모 부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식각 애칭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솔브레인 로 잘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다음에 EMF 테크놀로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잘 알려지지 않는 종목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려 보면은 백광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백광산업이라는 부분들이 반도체형 현재 특수가스를 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매출이 약간 뭐 증가되고 돼서 약 4배 증설을 하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각종 화학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백광산업도 한번 주목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서 현재 백광산업의 어떤 그 사실은 숨어 있는 그 누페이스라고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한번 잠깐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자, 백광산업 같은 경우도 전체 올봉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보면은 8,000원에서 보면은 약 그 전체적으로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중기 어떤 조정은 무조건 고점에서 반토막이 나야 될 거. 그게 가장 기본인데 올봉에서 반토막이 났죠. 그리고 일봉에서 보면은 일단 뭐 다중바닥을 형성을 좀 했다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눌림목을 좀 찍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한번 차트를 잠깐 봐보시면은 현재 눌림목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백광산업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계속해서 그러면은 현재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계층 다음에 제가 이제 쿼츠 파츠 이 안에 보험 바통 같이 생긴 어떤 그 현재 식각 장비 중에서 각종 플라즈마가 있기 때문에 소모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재 새롭게 여기서 각종 부품이 원익 QNC, 그다음에 TCK,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쿼츠 파츠 석영으로 만든 건데 그 중에서 합성 쿼츠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천연 쿼츠를 대신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이 약간의 쿼츠에 대해서는 약간 탑픽주 형식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BCNC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BCNC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CNC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올봉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규 상장된 이후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33,000원에서 현재 반토막이 되면은 약 15,000원. 15,000원이 살짝 더 되죠. 16,000원 정도. 지금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흐름들도 상당히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시도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유력화 종목은 그 현재 마지막에 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공정의 어떤 과정 중에서 회로를 그리는 웨이퍼에다 회로를 그린 과정에서 포토 공정, 그다음에 식각 공정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포토 공정,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소모품, 재료, 그다음에 특수가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포토 공정의 대표주 동진세미캡 그다음에 석영 관련된 쿼츠 관련된 부분 BCNC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전공정 장비에 대해서 또 이 과정에 대해서 또 관련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그 자료를 노란톡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은 제가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 그다음에 재료 업체를 다 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드리겠다고 합니다. 임상현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과 함께 또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다 주시는 노란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정말 손수 골라오신,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오신 유레카 종목 만나볼 타임인데요. 자,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약간 생소한 그 내용이죠. 네. 생소한 내용인데 제가 생소하게 이제 골라본 분들은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바닥이라 하지만은 V자로 올라온 건 아니고 또 바닥을 계속 기다가 몇 달 기다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유레카 종목에 하기에는 약간 저도 이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지만은 여기서 태양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으면은 여초치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히토류가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토류가 각광을 갖고 있는 것은 약간 독보적인 그런 영역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상 여러 가지 것들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된 종목을 한번 골라보자 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골랐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미 국방부에서 희귀금속 현재 탄탈럼이라고 합니다. 탄탈럼의 수입 금지를 내렸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현재 북한 이런 나라들부터 수입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탄탈럼에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일단 붙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히토류 성격들이 상당히 강하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핵심적인 어떤 회사냐 딱 한마디로 보면은 TMA, 그러니까 TMA는 메틸아민, 다시 말해서 알루미늄계의 유기 화합물 어떤 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이 금속 유기 화합물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고 LED에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히토류 쪽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탑으로 꼽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LED 소재에도 현재 TMA라는 것들이 희소금속입니다. 희소금속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솔라,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TMA가 들어가는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소재에서도 증착 장비, 방막 증착 장비 어떤 과정들을 배우셨죠. 여기서도 이런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TMA라는 물질뿐만 아니라 하이K, 전구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희귀 금속 또 이런 것들이 부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산업에 추가적으로 추가 발전은 촉매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한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독보적이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전 세계에서 4개밖에 그 현재 TMA 부분들을 생산할 수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하게 우상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최근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은 고점에서 반토막이 기본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다가 최근에 오히려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이 급락이 되고 역시 온바닥층 상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트적으로는 양호하다. 그래서 최근 장세하고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액 또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ROE도 굉장히 좋은 업체다. 영업이익도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쪽으로도 또 급속하게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현재 차트는 오늘 음봉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눌림목 음봉 20일, 60일 크로스 현재 지지골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5,750원에 이하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손절가 부분들은 최근 양봉의 하단선인 5,250원 이하가 되면은 손절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목표가는 노란톡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님의 유레카 종목까지 오늘도 정말 종목 발견의 여정 알차게 떠나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유튜브 공개 방송에서도 더 많은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임상현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임상현 파트너님 오늘도 이렇게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